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1번 내용부터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x가 a일 때의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이 있죠. 그런데 먼저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가 있습니다. 여기 x 이거가 있는데요.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쵸? 여기 x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떠한 3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쵸? 즉, 이 x에 대한 3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3에 가까워질 때는 이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고 왼쪽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 y 값을 보는 겁니다. 즉 3의 오른쪽에서의 가까워졌을 때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즉 이 y 값 5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쵸? 오른쪽은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5에 가까이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한번 볼까요? 3의 왼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그쵸? 이 y 값은요. 이 5를 향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즉 5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그쵸?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어디에 가까워졌을 때요? 3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라는 것은 y 값이잖아요. 그쵸? fx란 의 의미는 y 값을 의미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y 값은 5잖아요. 그쵸? 그래서 5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즉 이 알파가 5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이 5라는 이 의미입니다. 가까워지면 fx는 5에 뭐 한다고 한다? 수렴한다고 한다. 그쵸? 5라는 어떤 유한한 값으로 가고 있죠. 이 값이라는 것은 항상 알파란 값은 유한 값이어야 합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유한한 값이다. 즉 상수값 7, 6, 5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상수값, 다시 한번 이 의미는 상수값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수렴한다고 하고, 그쵸? 이 알파를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다음같이 나타낸다.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는 알파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는 알파다. 여기 기호가 또는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죠? 3 그리고 fx, 그쵸? y는 얼마다? 5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시요. 이 그래프는 y는 fx 이렇게 썼을 때죠.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lim만 썼는데요. 원래는 리미트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it를 제외하고 lim만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같이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식은요. 어떻게 되죠? 여기 a가 있죠. x가 어딘가에 a에 가까이 가는데요. 그쵸? y 값은 이미 알파로 어떻게 되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유한한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쓴다고요? 리미트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 이렇게 쓰고, 얘는 뭐다? 알파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a고요. 여기는 알파다. 이렇게 씁니다. 특히 상수함수 fx가 c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그쵸? 여기서 어떤 a로 가까이 갔을 때요. y 값은 어떻게 되죠? 이 c로 가고 있죠? 그쵸? 여기 화살표도 잘 보시고요. 여기 화살표, 여기 화살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a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는 어떻게 되죠? fx가 y 값이니까 c로 써준 거고요. 그 값이 뭐가 된다? 지금 c가 된다 해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써져 있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a의 값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들은 어떤 a일 때 값을 꼭 집어서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위에서 그린 이 그림처럼 3에 가까워졌을 때의 y값만 보면 됩니다. 이게 극한의 정의이기 때문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꼭 그 값일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x값이 가까워졌을 때 그 오른쪽과 왼쪽에 오는 값을 잘 보자. 이게 함수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의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x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a에 가까이 갔을 때 x의 값이 x가 a의 좌우에서 그쵸? x축을 따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이때 x는 a가 아님에 유의하라. 그쵸?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님을 유의하라.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x가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쵸? y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그쵸? 선생님이 그림 그려놓은 거. 그래서 여기 예제를 다시 한번 또 표현을 해봤네요. 함수 gx가 x가 1일 때는 분모가 0이므로 g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건 통상적으로 정의하지가 않죠. 그러나 x가 1이 아닐 때, 그쵸? 1이 아니었을 때는 분자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랑 얘가 약분이 되죠. 따라서 x 더하기 1이라고 쓴 거고요.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는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그래서 다음같이 표현된다. 또는으로 해서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요. 앞에 거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x가 1이 여기 있는데요. 그쵸?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거랑의 y 값을 보면 그쵸? y 값이 오른쪽에서 왔을 때 2로 가까이 가고 왼쪽도 어떻게 되죠? 2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연속이 되건 그쵸? 끊어져 있건 끊어지지 않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릴지 않더라도 대입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 이거 무리함수죠. 무리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루트 안이 어떻게 돼야 되죠?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쵸? 고율수학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2x 빼기 1이 0 이상인 것이니까 x는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찍고요. y 값도 플러스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의한 건 1일 때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y는 다시 루트 2x 빼기 1인 거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거랑 이 값이 다 동일하니까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거 해석할 때 잘 하라고 했습니다. x가 3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때의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x 빼기 3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시 리미트 x가 3을 가까이 이렇게 가겠죠. 3에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지 3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답은 얼마죠? 6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려야 되는 게 y는 x 더하기 3이다. 근데 x가 3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절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0,3을 지나고요. 3,6을 지나겠네요. 여기 6. 좀 더 올려볼까요? 여기 6. 그리고 여기선 구멍을 뚫어 줘야 되겠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3의 오른쪽, 그쵸? 오른쪽에서 왔을 때와 왼쪽에서 왔을 때의 y값은 동일하게 6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1 수학에서 했던, 그쵸? 유무리 함수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함수의 수렴. 여기 이제 기호를 새로 배우는데요. 이렇게 팔을 눕혀놓은 이 기호가 있습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무한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대.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 큰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더하기 1을 했네요. 그럼 1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숫자 아닙니까? 그쵸? 어떤 친구들은 뭐 2의 뭐 100제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이 숫자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어떤 숫자가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 즉 이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얘는 그래서 뭐다? 기호지 숫자가 아닙니다. 기호를 이용하여 수를 표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호,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쵸? 한없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수렴한다고 하고 기호로 다음같이 나타낸다. 그치? 그쵸?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쵸? 알파라는 유한한 값에 가까워졌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x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베타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베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무한대라고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함수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는데요. 우리가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x축을 향해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0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도 fx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x축의 왼쪽으로 쭉 커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x축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얼마가 된다? 0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근선에 대한 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게 그쵸? x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x 점근선이 되겠고요. 0 넣었을 때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쵸? 근데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죠? x가 무한히 커지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쵸? x축에 가까이 가죠? x축에 가까이 간다는 건 그 y값이 얼마다? 0이죠? 값은 항상 y값입니다. 명심하세요. 값은 항상 y값이다. 그래서 이거에 쭉 이렇게 가면 이 y값이 0이잖아요. 즉 x축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은 얼마다?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x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거.
그쵸? y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x 정근선 0이니까 표현할 필요가 없겠고요. y 정근선은 마이너스 2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가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쪽으로 쭉 가야 되겠죠? 그러면 y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요. 분자가 어떤 상수입니다. 그쵸? 이 상수,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수, 예를 들어 1.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근데 상수는 1입니다. 분자의 상수. 어떻습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고 상수는 1이라는 별로 안 되는 숫자죠. 그럼 이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0에 가까이 가겠죠?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다고 합니다. 한강에 모래가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러한 모래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그냥 조금 주워 왔어요. 그렇다고 티가 날까요? 안 나겠죠? 그쵸? 전체 많은 거에서 살짝 가져왔다고 그런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쵸? 분속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양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내야 되는 건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상수 있죠? 그렇게 무한대분의 상수로 가는 건 y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1번도요. 무한대분의 1이 되잖아요. 그쵸? 무한대에다가 어떤 5를 더했는데 그 양도 굉장히 그쵸? 무한대랑 똑같은 겁니다. 5라는 걸 조금 더했어도요. 근데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분의 근데 이제 상수 1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다?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기는 했지만 무한대분의 1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아시겠죠? 상수라고 여기 했기 때문에요. 얘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항상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겠습니다. 무한히 가는 걸 했으니까 어떤 a라는 상수로 갔을 때 함수의 우리가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설명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의 무한대와 어떤 a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뜻이 아니며 이때는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쵸? 값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수렴이라는 것은 유한한 값으로 가는 거고요. 수렴. 그래서 어떤 유한값.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상수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발산은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 유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렴은 유한값이 존재하고 얘는 OK이고 발산은 유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렴과 발산은 남자, 여자와 똑같습니다. 그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 볼까요? x제곱분의 1에서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의 값은 한없이 커지므로 이건 무한대가 되고 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0에 가까워졌을 때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0에 가까워졌을 때 그쵸? 값이 점차적으로 쭉 위로 올라가고 있죠? 0의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죠? 두 값이 동일한 값으로 가네. 그렇다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유한한 값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쭉 위로 올라가니까 값들이 플러스 무한대가 된 거고요. 얘는요.
0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또 표현을 해 보라고 하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모가 0 되는 건 2입니다. 그래서 2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하고요. 여기다가 중요한 게 이제 숫자를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극한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즉 x가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2.1, 2.01 이렇게 식으로요. 2.001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해서 그 y 값을 구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걸 대입하면요. 어떻게 되죠? 0.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두 번째는요. 0.0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이고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0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에 대해서 조금 큰 거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점차적으로 굉장히 작아지고 있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여기 2라는 점근선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뭐죠? x를 만약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 빼기 2의 제곱분의 어떤 상수죠? 그래도 조금 빼도 얘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그쵸? 무한대에다가 제곱해도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어떤 a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a가 양수일 때는 무한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한대를 제곱해도 뭐가 된다?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기 때문이죠. 루트 씌워도요.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씩은 지금 0으로 가겠죠. 얘는.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에 가까이 되니까 2의 왼쪽에서 봤을 때는 x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1.9 이런 식으로 1.99 그 다음에 1.999 넣어서 그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된다? 2에 가까이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2번도 우리가 지금은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래프 안 그리고 예로도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3의 오른쪽과 마이너스 3의 왼쪽으로요. 그쵸? 그래프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을 찍고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의 오른쪽 2.9 마이너스 2.99 이렇게 한번 넣었을 때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0.1분의 1, 즉 10이 되고요. 얘는요, 0.01분의 1, 즉 얼마?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지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01 이거 대입했을 때도 어떻게 나오죠? 10, 1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죠? 절대값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쵸?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갈수록 무한히 올라가고 있죠.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1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 100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얘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왜죠? 유한한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의 발산 뭐 다음같이 표현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만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y는 x제곱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다음과 같이 된다.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y값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커지고 있죠. x가 무한히 작아졌을 때는요, x가 무한히 작아졌을 때는 y값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같이 표현이 되겠고요. 얘는요, x가 무한히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작아지고 있네요. 얘는요, x가 무한히 작아지면 y값도 무한히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여라 하면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도 풀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에 제곱 더하기 3이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은 부호를 다시 생각하면 플러스 무한대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3한 거죠. 근데 무한대의 제곱은 무한대고 무한대 더하기 3도 어디로 가죠? 결론적으로는 무한대 이렇게 가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루트에 그러면 5 더하기 무한대인데 5 더하기 무한대도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루트 무한대랑 똑같네요. 루트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죠? 아, 그래서 무한히 가는 거구나. 즉,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도 됩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시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극한은 뭐다? a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에 대한 그 y값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값이 유한한 값으로 가야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세요.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림을요. 아시겠죠? 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3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쵸? 왼쪽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이 y값이 얼마입니까? 5죠? 그쵸? 이 5라는 게 이게 메꿔져 있지 않더라도 이 y값이 5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동일하게 갔을 때 그쵸? 그 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쵸? 동일하게 온 거였죠? 이 a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도 여기 딱 메꿔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의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수함수일 때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 x가 a가 아님에 유의하라. 그쵸? 원래 정의는 그렇다. 그리고 요 그래프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문제도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쵸? 무한대 배웠던 그 기호로도 풀 수가 있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요 설명 문제도 그쵸? 무한히 갔을 때 그쵸? 무한히 갔을 때 y값은 0 그쵸? 그래서 무한대분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상수는 어디로 간다? 결론적으로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고요. 그림을 그려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설명 보면 수렴한다는 것은 유한한 값에 가야 되고 발산하는 것은 유한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한히 발산하고 얘도 왼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무한히 발산하는데 동일한 값으로 가네 하면 안 되고요. 유한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예제에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가 무한대로 갔을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도 배웠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예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